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4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는 어제 이제 오후 3시 미국 시간 해가지고 한 3시쯤 트럼프가 이제 뭐 특별한 발표를 할 거다 이랬었는데, 생각보다 좀 거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TSMC가 미국에 이제 뭐 좀 투자한다. 그거 플러스 제조업 지수가 일단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가 이제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중국 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결국 부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중국 관세는 서명을 했거든요. 10%.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산 이런 것들 뭐 좀 지속되는지, 자,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얽히고 설켜가지고 미국에서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엔비디아는 계속 좀 강하게 밀리네요. 해가지고 이번에 딥시크 충격 있고 저점 거기를 이제 좀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밑에까지 이탈하나 흐름은 좀 계속 봐야 되고, 자, 일단은 뭐 미 증시에서 빅테크들 지수가 저 정도로 밀리면 다 영향을 받기는 하죠. 그래서 대부분 밀리다 보니까 특이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나마 이제 올해 좀 계속 추적해볼 만한 게 엔비디아랑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방산 쪽이라던가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안 좋게 마무리 짓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20% 관세 강행, 그리고 플러스 4일부터 중국의 10% 관세 추가 부과 서명까지 해가지고 미중 갈등은 계속 되는구나 라는 부분. 그럼 이제 중국에서 어떤 걸 무기로 좀 만지작거릴까, 미중 갈등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2025 MWC AI 로봇 자율주행 뭐 통신 이런 것들 좀 키워드 엮어주는지, 그리고 중국 양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년 반복되는 몇 가지 그 매크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던가, 혹은 뭐 오전이 아니라 연초 CE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양에도 결이 비슷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찌됐든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이 큰 미국 다음 뭐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떤 업종이라던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양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AI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지, 딥시크 쪽이 또 엮일 수도 있겠죠. GRT 뭐 등등. 자, 그리고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 관세는 미중 갈등, 히토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또 미국산 대두 이런 것들이 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2025 인터 배터리는 뭐 기본적으로 2차 전지 큰 틀에서는 2차 전지인데, 최근에 이제 좀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좀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지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 5일 오전 11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신규 상장 주들, 그리고 트럼프 가상화폐 서밋 7일 개최 요게 있기는 한데, 비트코인 관련이 그 비트코인 시세들이 시세를 줬다가 바로 또 이제 좀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그 주가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고, 뒤에 뭐 엔비디아 퀀텀데이, 마이크로소프트 CU 방한 예정, 상패 시즌, 공매도 재개 등등 좀 계속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볼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쪽은 이재명 50%, 그다음에 김문수 31% 해가지고 리얼미터 가상 양자 대결이 있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 주들 이스타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뭐 요 정도가 좀 있겠죠. 얘네는 차트는 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공 같은 거 뭐 좀 전고점 넘기나 이 정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봇 키워드는 좀 부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테슬라, 엔비디아 잡는다, 미국이랑 중국 뒤쫓는 삼성이랑 LG 로봇 대전. 근데 이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격차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계속 어찌됐든 이름 알아주는 기업들에서 다 로봇에 대한 투자 내년도 이어지겠죠. 이런 투자는 그냥 단발성으로 갖다 몇 달
반짝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1년, 2년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로봇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로봇 이슈들은 요거 봐두시면 돼요. 삼성 보핏에서 볼리, 보핏이랑 볼리 출시. 네, 볼리 같은 경우 한 5월, 6월 한 두세 달 남은 것 같은데, 요거랑 엔비디아 상반기 제슨토르,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의 투입, 이런 것들 계속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시간에서 좀 반짝했죠. 반짝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발표 나오고 슬쩍 움직이긴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클로봇, 뭐 하이젠 RNM 등등 로봇 관련 주들 뭐 이렇게 해서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얘가 이렇게 저점, 이 높은 자리에서 좀 버티다가 실망 매물 나오면서 이제 좀 쭉 하고 밀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턴을 시키나 아니면은 지수랑 연동돼서 조금 더 밀릴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터리 동맹 삼성 현대차 로봇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첫 공동 마케팅 해가지고 삼성 SDI 뭐 이런 거는 일단 뭐 자율주행 쪽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배터리 쪽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겠죠. 이번에 2025 인터 배터리, 그래서 액침 냉각, 미드니켈 4680 시리즈 신기술 경쟁 키워드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 쪽은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는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디 갔죠? 아, 여기 있군요. 해가지고 MOT, 이수 스페셜, 한동화성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2차 전지, 전고체 애들인데 움직임이 그래도 계속 좀 뚜렷하게 좋죠. 해가지고 양봉을 지속적으로 지금 한 달 가까이 거의 뭐 80%, 70% 이렇게 해서 상승을 좀 만들고 있고, 이런 전고점 6만원 구간도 지금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수 스페셜은 지금 연기금 매수세가 좀 계속 연속성이 있기는 해요. 지수가 나빴을 때도 꾸준히 좀 들어오는, 여기다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하면 마음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MOT는 신고가 돌파하고 일단 밀렸는데 만원 구간이기는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첫날 기준봉 박스권을 또 다시 슬쩍 올려놓는 이런 모습이 좀 있기는 해요. 만원 구간에서 이제 뭐 슈팅 만들어 주는지. 자, 그럼 전고체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 로봇 쪽에도 한 달이 엮으면서 부각을 시키는 모습이고, 자, 다음에 이제 트럼프 뉴스가 진짜 많아요. 뭐 다 싹 다 트럼프죠, 사실상. 그래서 트럼프 목재 25% 관세 수순, 그 다음에 미국 상무, 캐나다, 멕시코 예정대로 4일부터 관세 부과하겠다. 세율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4월 2일부터 수입 농산물의 관세 부과.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대두 관련주를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특히 이제 중국, 미중 갈등에서 처음 스타트 끊었던 것도 대두 관련주거든요. 중국이 미국 상대로 미국산 대두를 좀 많이 수입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세 부과를 세게 하면은 미국한테 타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농산물 키워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갈등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서 대만 TSMC 미국에 1천억 달러 투자 발표 예정. 그래서 이게 뭐 새벽 3시에 그 트럼프가 SNS에 먼저 올리기는 했거든요. 뭐 위대한 뭐 큰일이 있을 거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요거였어요. 내일 밤은 큰일이 일어날 거다, 있는 그대로 뭐 말해주겠다 였었는데,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키워드는 그렇게 좀 탁 땡기지는 않는데, 4x4 DSC 인베 얘네들이 퓨리오사 AI죠. 퓨리오사 AI고, 그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퓨리오사를 메타가 인수한다, 그 키워드로 갔다가 처음에 상한가 2번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옆에 횡보하다가 다시 2차 상승은 여기서 TSMC가 좀 곁들였죠. TSMC가 우리도 해가지고 그 투자, 그 인수합병 좀 노리고 있다, 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해가지고 일단은 4x4 DSC 인베 요 애들은 좀 같이 묶어볼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엮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쪽 넘어갈 수 있기는 한데, 반도체는 일단 엔비디아가 좀 밀렸기 때문에 힘을 그렇게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할까? 이렇게 해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요게 있고 가상화폐 서밋 7일 개최. 근데 비트코인들은 뭐 그냥 나스닥 때문인지 그냥 우르르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재건 쪽이 토요일 날부터 엄청 핫한데 일단은 영토 양보 못한다. 3차 대전 할 거냐. 젤렌스키랑 트럼프 충돌 그 고성 이렇게 해가지고 격한 언쟁 끝에 정상회담 조기 종료하고 서명 안 하고 끝났죠. 그래서 외신들은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 쫓아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지금 미국은 전쟁 끝낼 수 있는 지도자 필요하다 이런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랑 그 젤렌스키 양측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젤렌스키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 동기 종전 아닌 게 분명해지면 정말 심각하다. 무슨 말이냐? 네타냐후처럼 지금 너 임기 끝났는데 그냥 대통령 계속 하려고 전쟁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협상할 만한데 왜 협상 안 하냐? 너 지금 계속 대통령 정치 생활, 정치 인생 끝나기 싫어가지고 전쟁 계속 은연중에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전쟁 끝내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뺏긴 영토, 양보라는 표현은 좀 사실 맞진 않지만 뺏긴 거죠. 네, 일단은 뺏긴 영토에 대해서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양보할 거 하고 러시아는 안전보장 양보해야 된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랑 뒤에서 엄청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는 사실상 좀 편한 상태죠. 지금 마음이 편한 상태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광물협정 현재 논의 대상 아니다. 우크라이나 너 와가지고 젤렌스키죠.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 너 와서 평화협정 수용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그 다음날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긴급 정상회의 요게 좀 참여를 하고서 뭐 사진 찍고 하기는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하늘이랑 바다부터 한 달간 멈추자. 즉 육지 지금 내륙 요 육지전은 막지 못해도 하늘이랑 바다 이런 공습이라던가 그 흑해 이런 구간부터 일단은 멈추면서 조금씩 그 분노를 가라앉히자. 휴전을 위해서 이런 어필을 좀 했고 백악관의 파국본 유럽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미국의 휴전 협상안 제안할 것이다.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결국 유럽을 찾아갔지만 백악관 굴욕 젤렌스키의 트럼프와 화해하라 압박 해가지고 유럽도 결국 근데 미국을 쳐낼 수가 없어요. 쳐내는 건 이제 사실 미국 입장이지 유럽, EU, 나토 이쪽은 미국이 결국 필요합니다. 방산 측에서도 그 방위 측면에서도 결국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란 유럽 하늘 바다 이런 식으로 일시 휴전 카드를 좀 꺼내기는 했는데 자 지금 트럼프 종전 멀었다는 젤렌스키의 최악의 발언이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핵심인 게 결국 지원 중단을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오래 지속 못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터표를 찾아보면 EU랑 미국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이 1200억 달러 정도를 전쟁 초기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지원을 했고 EU가 이제 520억 정도입니다. 500억 조금 넘어요.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그냥 퍼센테이지 그냥 탁 하고 빠져버리면은 이제 EU가 나머지를 충당해 줄 수 있는 재무가 받쳐주는 그 상황도 아니고 충당도 못 해주겠죠. 그리고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은연중에 미국이라는 압박감이 좀 부각이 되는 건데 어차피 러시아는 나토 국가랑은 일단 EU 쪽이랑은 특히 적대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현실적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좀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화난다 지원 중단하겠다 이거 나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 크죠. 메인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고 트럼프 휴전 거부자 오래 못 간다. 즉 지금 계속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한테는 우회적으로 야 니네 나라 지금 생각 잘해. 지금 내가 무기 쥐고 있는데 휴전 거부자 지금 젤렌스키 휴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이거 갈아치우던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젤렌스키 너 지금 빨리 와서 협상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즉 지금 이제 양자택일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 지원
중단 받을래? 아니면은 뭐 젤렌스키 너 와서 평화협정 할래? 수용할래? 지금 이 상태예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국가는 너네 생각 잘해. 제 대통령 지금 좀 교체를 하던가, 대통령이 지금 자꾸 협정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체를 하던가 압박을 돌아가면서 싹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지는 남겨놔요.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살아있기는 하다. 살아있기는 하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그 얘기를 하기는 했죠. 자신들은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 형님 역시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악재성이기는 한데 뒤에 결국에는 뭐 대통령이 교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분위기상으론.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가 선택을 무엇을 하냐? 현실적으로는 그냥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가가지고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그땐 좀 언성을 너무 높여가지고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는 해요. 넘어가서 평화협정 다시 뭐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은 그냥 그래 미국이랑 갈라서고 유럽한테 계속 부탁하자 이건데 유럽 측은 무기 지원 영국이 이제 20억 달러인가 뭐 미사일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갖다 미국 빠진 그 금액 구간을 충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선택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선택지는 지금 가가지고 요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혹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냥 뭐 분열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뭐 갈아치운다거나.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이런 파국 해가지고 전쟁 끝에 정상회담 조기 종료 서명도 안 했던 거는 재건의 좀 악재인 것 같기는 한데 악재죠. 정확히 말하면 악재인데 그 이후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근데 결국 미국 무기 중단 이런 것들 꺼내면은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젤렌스키가 또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재건 쪽은 일단 전진건설 로봇, 대동기업, 범양건야, SG, 스틸텍 이런 것들 일단 좀 개파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재료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이랑 이제 다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욕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각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제 채널 영상이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을 통해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또 이게 개파락이 세고 하락폭이 좀 낙폭 과대를 만들면은 뒤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스텝이 평화협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결국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이 나오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 중요한 거고 가장 메인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거 끊어버리고 그럼 러시아가 지금 뺏은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뭐 25%라고 하는데 이게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무기 지원 미국에서 끊기고 하면은 유럽이 이제 그만큼 충당을 안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뺏긴 땅에 대해서라도 줄 건 주고 그래도 그나마 뭐 립서비스 일지언정 뭐 안전보장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런 구조가 일어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 러시아가 뺏은 우크라이나 땅도 결국에는 재건으로 엮일 수 있겠죠. 요것도 한 가지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러시아가 뺏은 땅, 그 우크라이나 땅이 접전지였기 때문에 그쪽이 파괴가 많이 됐겠죠. 이런 생각도 한번 조금 더 꼬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중국에서 뭐 FSD 소프트웨어 곧 출시 예정.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SOS랩 와이팜은 최근에 좀 버티는 모습이고 SOS랩은 이런 자리 저점 조금 이탈하거나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 쪽은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군함 10조 MRO 발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관세 협상 카드는 K조선이다. 그래서 뭐 조선 관련주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이런 애들 필두로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나토에 대해서도 이 우크라이나, 미국 이슈는 EU랑 미국이 나토 탈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유럽 쪽은 이제 방산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국방, 자기 국가들이 각자 뭐 방산 해가지고 그 병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무기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방산 관련 주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거 3개 정도는 뒤에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좀 분위기상 같이 엮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기지 K전력 기기들 속속 설립 이게 있고, 봉준호 매직 통했다 미키 17 요거는 그 스튜디오 미르 얘가 좀 엮기는 했는데 시간에 일단 전고점을 좀 넘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조금은 앞에 여유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 건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계속 좀 잘 나가야 되거든요. 100만 명 돌파했으면 뭐 200만 명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뉴스가 좀 붙나. 그리고 SKC나 MWC 첫 참가를 하는데 유리기판, 실물, 전시 요게 좀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는 피롭틱스, 뭐 PIE, 한빈레이저, SKC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금리나 각종 개별 재료 이런 것들 붙이는지 지금 일단은 금리는 좀 계속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하고 정리를 하면은 반도체, 유리기판, 로봇. 일단 반도체는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힘주기는 좀 쉽진 않겠죠. 그래도 뒤에 지수 뭐 언제든 좀 돌린다 싶으면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두시고, 유리기판은 뭐 개별 이슈들 붙이거나 뭐 MWC 키워드든 유리기판도 그래도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리고 로봇은 지수 따라서 조금 출렁출렁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일단 좀 급락을 만들기는 했는데 자리가 아직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지수 조금 돌린다 싶으면 뭐 반짝반짝 이런 모습은 좀 생각을 해 둘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 지수는 그냥 뭐 급락 구간까지 일단은 뭐 좀 고민은 해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좀 강했던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쪽, 중국 양해 같은 거에서 뭐 AI 나오는지, 그다음에 방산, 정치, 조선 이렇게 해서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장 지금 이번 주는 사실 중요한 게 결국 지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지수 방향성은 결국 저는 3월 달까지 해서 좀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코스닥이 오늘 뭐 음봉을 만들진 모르겠지만 일단 120선 요쯤에서 버텨주는지, 요쯤에서 뭐 이제 좀 지수 뭐 옆으로 횡보하고 수급 들어오나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120선을 이탈을 했죠. 그래가지고 추세 자체는 일단 무너지기는 했어요. 그나마 이제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지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버텨주나, 그거 정도 버티고 좀 돌린다 싶으면은 여기서 와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보다 지금 3월달은 계속 전략적으로는 그거예요. 조금 밀리다가 반등 턴 시켜주면은 뭐 내가 물려있거나 뭐 아니면 내가 저점에서 잘 샀어 익절을 하거나 조금씩 포트는 계속 비우면서, 왜 방향성 자체는 저는 조금 밑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말에 이제 뭐 공매도도 있고, 대신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내가 노릴 수 있는 실력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 이거 쉽지 않아,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비중 포트 조절 같은 거 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차라리 지수 그냥 좀 밀리는 걸 생각을 하고서 아예 확 시원하게 밀렸을 때 개인들 이제 시장에서 좀 비명소리 들릴 때 그때부터 좀 할지, 나는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은 저는 일단은 우하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동성이 있다 보니 돌리고 하향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 횡보만 해줘도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120선 깨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월요일은 또 지수, 미국 지수 좋더니 하루 만에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확 뒤집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대응, 혹시나 지금 포트 그냥 가득가득 채운 상태로 갔다가 좀 마이너스 맞은 분들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결국 지금 이 구간에서 뭐 경고 드렸던 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지금 여기서는 저는 포트를 최대한 좀 많이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더 치고 나갈진 몰라도 웬만하면 지금은 포트 비워둬야 될 것 같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렸죠. 2월 17일 뭐 한 18일 요때부터 거의 한 일주일 내내 포트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 이게 지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지수가 좀 과매수 구간도 들어왔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3월 들어가면은 시황에 대해서 좀 흔들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락이 이게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은 이게 시작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작이면 엄청 피곤해지겠죠. 지금 포트관리로 아직도 손절 같은 거라던가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20%가 30%, 40% 우습게 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포트는 꼭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